샤넬 다 좋아하잖아요. 2010년도에 샤넬의 이제 클래식 미디움 클러치 금장이 한 400만 원대였어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16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움 백이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금으로 바뀌었나? 아니면 핸드폰 기능이 생겼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기능? 아니면 뭐 타고 다닐 수 있나? 전혀 안 바뀌었죠. 대신 여기서 바뀐 거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는데 휘트니스 같은 경우는 반면에 지금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한 건물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포화 상태인데 파프짐은 어떻게 또 하나의 PT샵이 아닌 선도 브랜드로 인식되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선도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한참 멀었다. 전 국민의 10%가 알아야지 선도 브랜드다. 그래서 그냥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꾸준한 언행이에요. 이제 약간의 네. 차별성.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길래 파프짐을 사람들이 좀 더 브랜드를 인식을 할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질성.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제공이 되고 있고 회원님의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질성이라는 게 있고 고객과 저희가 같이 있어야지 서비스가 진행이 되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마지막이 소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는 경험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특징들 중에서 어떤 거를 다른 데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서비스를 할까? 이게 바로 차별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서 파프짐은 조금 달라. 내가 처음에 도곡동 PT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가 좀 다르고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나 블로그 글이 조금 달라는 이런 정보성으로 차별성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건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컨디션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잘할 것 같아서 왔는데 진짜 다르네? 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전문직인 의사 선생님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근육을 내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 라는 피드백이 있으세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차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저희가 이 파프짐 내에서 시스템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차별성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 소멸성 같은 경우는 결국 경험으로만 남는데 이 경험을 어떤 경험으로 제공할 것인가? 두 번째, 저희가 회원님들 데이터를 이거를 축적을 해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시각화로 아니면 문서화로 더 좋게는 데이터화할까? 이거에 대한 게 다 차별성입니다.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지역 내 그 수많은 피트니스 센터나 PT 스튜디오 안에서 차별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언젠간 도달하실 것 같아요. 네, 15년 안에. 최근 소비자들이 트레이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몇 분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흔히 외부에 나가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웰니스 러버라는 고객 분류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몸과 마음에 대한 건강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제 웰니스 러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 웰니스 러버의 회원님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한남점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퍼스널 트레이닝 검색해서 이제 한 군데씩 보는데 옷을 안 벗고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처음으로 봤을 때 이 회원님이 느끼신 거는 여기는 선생님들이 나를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고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곳 같구나라는 이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그때 저희도 좀 알았어요. 결국에는 고객은 저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되거나 저희한테 신뢰를 갖지 않은 이상은 관심이 없는데 계속 저희는 뭔가 외적인 걸 보여주고 내가 몸이 이만큼 좋으니까 나한테 운동 배우면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는 메시지들만 계속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회원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관심이 되게 필요하셨던 건데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건 관심이구나. 그리고 라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결국엔 회원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어서 관심 포인트를 저희는 좀 중점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센터에 걸려있는 사진들도 다 바디 프로필 사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파프짐은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점이 좀 녹아들여져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로서 인식됐을 때도 저희 말고도 이제는 다들 똑같이 팔짱 이렇게 끼면서 검정색 이제 카라 셔츠 입고서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알려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감사합니다. PT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가치 경쟁 중 무엇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요거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설업 같은 경우는 이용 회원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이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널 트레이닝은 퍼스널 트레이닝만 제공하는 사업군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 이제 좋은 인재들을 뽑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근속 기간이 길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비전을 제시를 하고 경력 발전 단계가 있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선생님들에 대한 페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이 점차 나눠지면 결국에는 강사님들에 대한 페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은 안 돼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고객 경험을 들여서 이 고객분이 내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내가 받는 가치가 훨씬 더 커라는 걸 느끼게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쉽게도 제가 이제 컨설팅에 다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업 단가가 부가세 포함하면 99,000원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는데 저기 인천 쪽 가고 아니면 경기도 외곽 갔을 때는 3만원 아니면 27,000원 정도의 PT 비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지속성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건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파프짐은 재등록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률하고 매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재등록률, 리텐션 같은 경우는 한 76%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재등록 매출은 8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이 수치는 높은 편입니다. 네, 그것을 유지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인재. 계속 반복적이죠. 일관성. 네. 그 요즘에 웹툰 보면은 만화 이렇게 보면은 회귀하는 만화 많아요. 막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죽으면서 네. 회귀하면서 딱 옛날의 특성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이템처럼. 제가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파프짐을 다시 한다면은 근속기간, 선생님들 근속기간 가져갈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랑 고객의 리텐션하고 가장 관련이 많고 두 번째로는 회원님들이 운동 오시면 운동 빈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빈도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평균 5.8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프짐 기준으로 회원님들이 월 평균 5회 미만으로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알람 단계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업계는 제가 조사했을 때는 한 4.2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4.2회 정도 됐을 경우에는 고객 유치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유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두 개가 좀 바뀌어야겠죠. 단기 회원의 비율이 몇 % 정도 되세요? 3년 기준으로는 30% 정도 되고요. 이제 10년 넘은 회원님들을 따로 조사했더니 지금 현재 60분 정도 되십니다. 장기 회원의 비율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발견된 결과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몰랐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숫자 아니면 핵심 성과 지표는 22년도 이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에서 내려와서 운영 관리로 하다 보니까 경영에서 필요한 거는 어떤 팀을 구성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팀과 함께 어떤 성과를 이뤄낼 것이냐, 근데 성과를 이뤄낼 때 필요한 수치들이 있네. 그 수치들이 이제 핵심 성과 지표, 우리가 보통 KPI라고 하는데 다 22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회원님 한 분의 평생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고객 경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고객 경험은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는 경험, 그리고 이제 매끄러운 경험인데 당연히 이제 기억나는 경험 안에서 하나는 몰입입니다. 이제 저희가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라는 그 작은 공간, 저희 같은 경우 50평대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미 선생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회원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분의 컨디션을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1부터 10이라는 컨디션이 있는데 오늘 3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님한테 안녕하세요 회원님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다 똑같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러면 회원님 옷 이렇게 갈아입고 나오시면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라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왜 안 좋을까?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회원님이 나와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드시고 이제 저희 트레드밀 가서 한 10분 정도 유산소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면서 이제 트레드밀로 가요. 그런데 평상시랑 다르게 발걸음이 좀 다르거나 더 빨리 숨이 차거나 집중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 내려와서 회원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회원님이 나 사실은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 수면 패턴이 좀 깨졌어. 그러면 저희가 혹시 왜 그런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에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 오늘 컨디션 제가 봤을 때는 3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운동 끝나시면은 8 정도 올라가 가실 텐데 이렇게 하려면 좀 운동 강도가 평상시보다는 낮아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회원님이 괜찮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회원님에 맞는 맞춤 운동을 했을 때 회원님이 느낄 때 바로 몰입을 하면서 이때 기억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원님의 LTV, 고객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푸진 기준으로 저희는 회원님 한 분, 평균 저희는 2년 6개월 정도 운동을 하시고 저희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약 12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는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몰입이다. 그리고 또 신뢰도 중요해요. 시간 약속, 회원님들도 항상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깨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신뢰 있게 해주시는 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LTV라는 고객 생애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좋은 인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표준화는 굉장히 어려운데 서비스 퀄리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결국에는 파푸짐 내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그 고객 경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여정 지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표준화가 먼저 하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고객이 이제 파푸짐에 와서 운동하기 전에 앞단과 뒷단 서비스를 합쳐서 제가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할 텐데 이거는 바로 예약과 피드백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고객은 나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다,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을 빼야 하는데 파푸짐에서 나를 다이어트로 성공시켜줄 선생님은 누구지? 제가 딱 떠오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예약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피드백 리포트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약속 잘 지키시고 내가 운동 까먹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문자나 메시지 잘 드리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 레슨을 받으면 다 경험으로 남고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나 아니면 데이터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수기로 작성하시나요? 현재로는 수기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다 데이터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트니스만큼 디지털 전환이 느린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선생님한테 이제 강사님들한테 회원님이 한 분이 오시면 2년 동안은 운동일지를 좀 썼으면 좋겠고 분기별로는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저희도. 근데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텐션 재등록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폼은 다 종이 프린트로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이제 깨알같이 적으시죠. 그럼 회원님이 저 여행 가요 3주 동안 운동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걸 복사해서 보내주시는데 이러면 기록으로 문서화돼서 기록으로 남을 수는 있는데 데이터로 평균치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한계점이 지금 현재 파푸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수기로 하거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정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에 인성과 커뮤니케이션도 교육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같은 메시지를 70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파푸짐의 미션, 비전,
핵심같이 그래도 저희 각인이 인재상 되게. 네, 이거는 네,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걸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교육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선생님들 레벨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걸 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고 지금은 따로 나눠서 하니까 저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합으로 좀 묶어서 이제 공통적인 걸로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푸짐의 인재상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파풀이라고 해요. 파푸짐 피플. 줄여서 파풀. 네. 그러면 이제 열정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저희가 뭐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느낌, 좋은 태도 그리고 이제 우리 업을 즐기는 사람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더 하는 거죠. 파푸짐의 행사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브랜드 커뮤니티로 발전한 과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차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15,900개의 체력 단련업 안에서 파푸짐은 사람들이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달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이렇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차별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대비 가장 높은 ROI를 가져온 채널은 무엇이었나요? 썬데이 런데이.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마케팅 비용 안에는 이제 광고비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광고비를 기준으로 작년 기준 전체 매출에서 1.8%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피트니스 표준은 한 6에서 8%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는 적게 좀 한 편이죠. 그래서 파푸짐 자체는 매출 대비 광고비가 한 5,400% 정도의 효율성을 현재 갖고 있어요. 온라인 스토어, 커머스는 500%가 나오면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비는 한 1.8% 정도를 쓰고 그 안에서 또 나머지 비용들, 마케팅 비용으로는 다 유지를 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용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 때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광고비보다 훨씬 더 적다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피트니스의 업계에 있는 그 회사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또 깨닫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언행일치. 지치지 않는, 네. 달리기를 기준으로 한 명이 오더라도, 빵명이 오더라도 그 행사는 그 커뮤니티는 진행이 돼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파푸짐은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오프라인 모델을 프랜차이즈나 플랫폼화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2030년도까지 계획이 짜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브랜드로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 중이고 우선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프리미엄을 지향하지만 저희가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려면은 프리미엄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려면은 비용이라는 가격적인 면도 높아야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도 확실해야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지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푸짐 같은 경우는 강남 4구라고 하죠. 이제 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렇게 4개 지역에 직영점으로 한 50개 정도로 2030년도까지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50개를 그 안에 오픈할 수가 있어? 그 지역 안에? 너무 중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남 4구에는 180만 명의 인구수가 있고요. 체력 단련업이 1,5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는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향하기 위해서 먼저 직영은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프랜차이즈 하면은 조금 더 확장성이 커야겠죠. 특히 이제 서울 경기의 체력 단련업의 50%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면 서울 경기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가는 이유는 먼저는 직영점하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본사가 가까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관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역은 한정되고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3년 피트니스 시장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룡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메시지라서 또 일종의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열심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리먼 사태 때
거의 대부분 피트니스는 기업 형태였어요. 그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투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 13년도까지 경기 침체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물러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스튜디오들, 이제 개인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회원은 있고 내가 이제 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곳이 없네 라고 해서 생긴 게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의 비중이 95%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피트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탑5 브랜드가 전체 점유율의 60%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는 이 피트니스 시장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는 3년 이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웬만큼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고 벌써 런칭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은 재벌 4세인들 미국에서 피트니스의 MBA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형은 분명히 들어온다. 대신 이 기업형에 대한 형태가 스튜디오일까? 센터 모델일까? 다른 모델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3년 안에 잘 준비를 하시면은 지역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잘 살아남고 더 좋은 결과를 있으실 것 같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은 아마 향후 몇 년 안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형태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러니까 개인 동네 슈퍼에서 편의점으로 전환되듯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또 전달 주셨네요. 그냥 개인 생각인데 이게 계속 데이터를 찾아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스튜디오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두려우면서도 또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매기 효과라고 하죠. 매기가 있으면 이제 그 같은 욕조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매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더 건강해지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파프짐에도 사업 초기가 있었잖아요. 사업 초기에 가장 크게 부딪힌 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운이 좋았고 5명이서 합산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끝은 폐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트니스에서의 폐업 요인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잦은 강사의 이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명하지 않은 재무 관리가 있고, 이제 3번째가 20년간 바뀌지 않는 피트니스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도 똑같이 다 이제는 그 어려움으로 봉착을 했고, 요거랑 그냥 하나씩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해결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샤넬 다 좋아하잖아요. 2010년도에 샤넬의 이제 클래식, 미디움, 클러치, 금장이 한 400만 원대였어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16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움 백이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금으로 바뀌었나? 아니면 핸드폰 기능이 생겼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기능? 아니면 뭐 타고 다닐 수 있나? 전혀 안 바뀌었죠. 대신 여기서 바뀐 거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는데,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반면에 제가 2008년도에 처음 트레이너를 했고, 그 이전에 이제 학생 때 2003년도부터 제가 헬스장에서 당시 트레이너로도 또 있었는데, 그때 회원권이 월 5만 원이었어요. 지금 회원권은 얼마인가요?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더 낮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월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죠. 2003년도에 제가 처음 트레이너를 학생 때 했을 때가 바로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건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저희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파프짐은 가격 인상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회원님들이 저희가 인상한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느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좀 길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이탈이 갑자기 증가했던 시기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강사가 이직했을 때. 근데 이직했을 때
모두 다 파푸즘하고 좋은 관계로 이별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환불률이라는 게 더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한 분의 선생님이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감정이라는 것도 다 전이 되거든요. 회원님한테도 전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전이 될 수도 있고 대표들한테도 그 감정들이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 못했을 때는 저희도 이탈률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우선은 좋게 이별하는 방법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사가 이별하는 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좀 세분화가 된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예 처음부터 저희랑 이질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원래는 우호적이었는데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강사가 떠나는 요인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관리자와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여기서 관리자란 대표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들이 되시겠죠. 이거에 대한 그 불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관계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고객에 대한 이탈률이 같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강사 선생님이 한 분이 좋지 않은 관계로 감정을 갖고 이직을 했을 때 브랜드는 얼마나 손해를 볼까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논문을 봤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 선생님 한 분이 센터와 재계약을 했을 때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이 뭐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다라는 걸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했을 때 센터나 스튜디오에서 손해보는 비용이 저희는 1,940만 원이에요. 환불률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아까 전에 이제 고객생애 가치 파푸즘은 1,239만 원입니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회원님들이 이제 이탈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뽑는 데까지 기간도 소요도 되고, 뽑는 데도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은 기존의 회원님들은 잘 운동 안 하시려고 해요. 왜? 라포나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을 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더 비용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파푸짐 내에서도 PT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프라임 타임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총합이 1,9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잘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회원이 이탈됐을 때는 브랜드 입장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강사와의 관계를 좋지 않게 하고서 끝났을 때 이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운 거는 저희랑 같이 이별한 강사가 나중에 결혼을 해. 그러면은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만약에 뭐 이렇게 친인척이나 가족분이 이제 장례식이 있어요. 그럴 땐 저희가 꼭 가요. 이런 걸 좀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주시면 파푸짐이 10년, 15년 후에도 올바른 피트니스를 지키려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꾸준한 언행일치, 톤앤 매너.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잊어버리지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는 피트니스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본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푸짐의 비전 자체가 고객 중심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트니스 대표 브랜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고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본질입니다. 오늘 너무 다양한 방면에서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영광입니다. 그래도 인터뷰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제 생각이 정돈도 됐고 또 이렇게 파푸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참 값지었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꾸준히 언행일치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톤앤 매너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